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인문학 방송이니까 뭐 정치 얘기는 아닐지라도 또 세상 얘기는 또 한번 안 할 수 없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전쟁 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 안 나죠. 안 나요? 안 왜 전쟁이 안 날까요? 전쟁 야, 난다는데. 우리 한반도의 지형적으로 우리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본 걸려 있죠. 중국 걸려 있죠. 러시아 걸려 있죠. 미국 걸려 있죠. 아니 그래도 이거 세계 전쟁으로 넘어가요. 확대됩니다. 우리 북한의 그분께서 또 이제 움직이신다 하시고 저는 제가 보기엔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 같아. 왜? 우리나라의 문제 때문에 아마 전쟁 이야기나 이것들을 자꾸 부추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는 뭐 음모론일 수도 있고 정확한 팩트는 뭐 그분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전쟁이라고 하는 또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역학관계가 있죠. 네, 그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만드는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분이 고성, 그쵸, 뭐 거기 있다고 하는데 외박도 못 나온다고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화를 막 내시고.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북한 지뢰를 와서 심어놓고 뭐 그 이야기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하고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하고 서로 윈윈하는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여기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한 양이 있고 저쪽에서도 또 필요한 양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쪽이 진짜 김정은 씨가 불안하면 전쟁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거는 쉬운 이야기잖아요. 전쟁이 나면 그냥 다 죽는 건데 그럼요. 뭐 며칠 만에 20만 명이 죽는다고 하는 시뮬레이션도 있다는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며칠 전에 내가 목사다 방송을 하면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 그래 좋아요. 다 좋아.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지네들은 안 죽어요. 전쟁했는데 대통령 죽는 거 보셨습니까? 전쟁에서 국회의원 죽는 거 보셨어요? 다 내 새끼들 죽는 거예요. 우리만 죽습니까? 저쪽에도 죽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아버지의 깃발이라고 하는 전쟁 영화를 봤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어마어마한 역작인데 전쟁을 해요. 그런데요. 대통령도 죽지 않고 다 안 죽어. 근데 내 새끼들만 죽는 거예요. 그때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었 2차. 일본 애들은 뭐 대통령이 뭐 총리나 수상. 뭐라고 수상 뭐 다 걔네가 죽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죠 뭐. 내 새끼들이 죽는 거라니까. 왜 해 그거를. 하면 안 되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외교력의 정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선 역사를 배우면서 서희라고 하는 장수 외교에 능통했다고 오랑캐들하고 단판을 져서 그 땅을 확보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는 피가 없는 외교를 해야지. 말로 할 거를 자꾸 싸우고 하면 어떡해요. 이제 말로 이제 하겠죠. 뭐 지금 잠도 안 자고 무박하면서 지금 담화한다는데 무슨 날이 날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딴 얘기 합시다. 그래요. 공자 이야기 하죠. 공자 이야기. 공자 얘기 합시다. 공자 이야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습니까? 글쎄, 우리가 그때 이제 군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하기편부터 네. 맥 좋은 걸 이제 발췌해 갖고 네. 그 의미를 좀 되새겨 볼까 하고 갖고 왔습니다. 하기편이면 맨 첫 편 아닙니까? 아직도 멀어요. 첫 편인데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10년 가야 될 것 같은데. 10년 가야면 가는 거지 뭐. 하기편. 예. 네, 제가 읽어볼까요? 예. 증자왈 오일 삼성 오신 위인 모의 불충호 여 붕우 교의 불신호 전불스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그때 이제 한자 하면 좀 저하다 그래갖고 한글로 중간에 놓았어요 일부러. 이제 안 읽으려고 했는데 읽어주셨는데 읽어야 또 맛있지. 내가 읽어 주세요 그러면. 그래야 내가 뭐 하는 것 같잖아요. 자, 그걸 이제 풀이하면은 이제 증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루에 3가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봤다는 거죠. 네. 근데 그 3가지 항목이 뭐냐? 네. 첫 번째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할 때 아니면 사람과 뭐 관계를 맺을 때겠죠. 예. 그때 내가 정말 충실했는가 안 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뭘 할 때. 그렇지. 만약에 오늘 최선을 다했느냐. 지금 지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이때 내가 정말 목사님과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진심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일단 교수님 여기 온 것만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뭐 한 달 반 생각해 보니까 사실 바빴어요. 네. 조금만 내가 신경을 쓰고 열정을 가졌으면 왔을 수도 있었지만 게을러지는 거야. 핑계가 생기니까. 사람이 다 그래요. 저는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친구와 교제를 할 때 믿었지 않았는지 정말 믿었지 않았는지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교제를 했는지를 돌아본다는 거죠. 여붕우 교이 불신호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학문을 전수받았을 때 이제 그것을 내가 완전히 이해했는가?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학문을 전수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스승한테 전수받은 그 공부한 것에 대해서 네. 그걸 내가 정말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때는 이때만 해도 그 공자한테서 받은 이야기들을 내가 내 몸으로 실천하는 이야기를 실천하고 그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스승한테 받은 이야기를 내가 온전히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걸 이제 보면 그 세 가지를 보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첫째는 이제 뭡니까? 결국은 충이잖아. 충. 그다음에 하나는 신. 하나는 습. 습은 우리 옛날에 처음에 배웠죠. 뭐였죠? 습. 몰라요. 까먹었어요. 독수리 얘기했잖아. 날개 열심히 연습하는 거. 이런 거 나는 네, 거. 그거죠. 그런 의미가 있죠. 자꾸 하기서 저한테 불을 엮고 호라 했잖아. 기쁨이 나타나는 그 습. 자꾸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루를 반성하는 푯대가 있었을까? 우리 삶 속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증자가 공자의 제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면서 이제 대학이라는 책 있잖아요. 네네. 거기 대학에 지금 원래 얘기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걸 주자가 이제 RNG 했잖아요. 빼왔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경과 전으로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어. 경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자님이 쓰신 거고, 전에 대해서는 그 증자가 같이 저술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뭐 남겨둔 책은 없지만은 아주 애제제죠.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쓴 이야기, 자기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이야기. 자기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 삶을 매일매일 반성하고 되돌아봤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너 일기 써야 된다. 그러면서 일기 많이 숙제 검사하다고 그랬죠. 요즘도 초등학교 숙제 검사처럼 이렇게 일기 검사를 하는 것 같던데, 그 일기라고 하는 게 사실 하루의 반성문 내지는 자기 느낌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과연 충실했는가?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야, 그 일을 하는데 말이야,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것과 주인이 하는 것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냐. 알바는 알바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고 주인은 주인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아르바이트생한테 주인의 눈으로 보라고 하느냐. 이거는 사실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생한테 너 거기에서 주인처럼 최선을 다했니? 라고 물어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 이야기예요. 펜션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10시간 아르바이트를 해요. 10시간. 1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시간 시급을 얼마나 받느냐? 5,600원을 받는답니다. 5,580원보다 조금 더 받는 거죠. 그러면 56,000원 아닙니까? 56,000원을 받고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렇게 쉬운 알바가 어딨냐 그랬대요. 무슨 알바? 어떤 일을 하게요? 펜션 정리하는 거죠. 청소하고 그러고. 네, 청소하고 혼자 하는 거예요. 청소해놓으면 쓰레기 버리고, 근데 쓰레기장이 되게 멀대요. 수레에 끌고 갔다가 버리는 건데 그게 몇 개래요. 펜션 동이. 그러니까 청소해놓으면 쓰레기만 버리는 건데 13대면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 거고 손님이 오면 또 정리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 손님이 오면 고기 하면 고기도 이제 배달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래 놓고 주인이 야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딨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주인은 자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하는 건데 주인만큼 얘가 돈을 벌면 자기 일처럼 하겠지. 근데 5,600원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야, 그래도 뭐 자기가 이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것만 하면 되지.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주인은 더 하라는? 당연히 알바가 보는 길과 주인이 보는 눈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 있죠. 당연히 다른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이 보는 눈과 주인이 보는 눈은 다르고 제가 우리 딸 아이한테 야 여기 좀 치워놔라 했을 때 아이가 치우는 것과 제가 치우는 것은 다른 거예요. 같으면 이상한 거죠. 근데 어른이 보는 것과 아이가 보는 것과 주인이 보는 것과 아르바이트생이 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이 증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아니면 충실했는가 이 부분은 또 다른 관점으로 현대사회에서는 봐야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주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주자에게 얘기하면은 모든 상권과 사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거기에는 아까 아이의 감점, 뭐 주인의 관점을 떠나서
지금 우리 요 우리 지금 목사님하고 지금 방송하잖아요. 네네.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뭘까?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뭘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알바가 하든 그 펜션의 주인이 하든 간에 그 펜션에서 해야 할 일, 청소해야 할 일 중에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깨끗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깨끗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돼. 내 환경에 맞게. 그죠? 내가 만약에 다리가 쩔뚝거리면 쩔뚝한 거리 사다 보면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충실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요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 충실의 정도가 기준이 내가 전심을 다하는 것이냐, 전심을 다했다 손치더라도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의 전심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런데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기 입장에서의 최선이,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봤을 때 최선이 있고. 근데 이제 고용주 입장과 저 알바 입장을 떠나서 네. 여기 펜션에 청소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더 객관적이죠. 공평한 거고. 왜냐하면 주인의 관점은 주인의 사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알바는 알바의 사적이겠죠. 근데 공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공은 공평정대한 거고 그렇죠. 사는 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작에서 공사의 구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 그래요? 관점이라는 거. 그거 공분이라는 데서 공분. 공분. 공정, 공욕, 공노. 네네. 사노, 사희. 그러니까 사적인 기쁨, 사적인 노여움. 네. 그것이 아니라 공적인 노여움, 공적인 기쁨.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장 입장에서 보는 것과 알바에서 입장에서 보는 것 말고 그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가 진짜 그 상태에서의 깨끗함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장의 관점, 알바의 관점이 더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객관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객관적일 수도 그러니까 없고. 거기서는 알바 입장과 사장의 입장을 뺀 공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기준이. 이게 사실은 이게 너무 뜬구름이야. 공이라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를 중용일 수도 있고, 공이라고 하는 관점이 객관, 아니 우리가 이제 하늘 위에서 우리를 딱 보듯이 이렇게 그렇죠.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는 건데, 그게 사실 가능하기가 어렵죠. 개인이 주관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주관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을 말한다면 그 절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작은 이제 주교는 네. 인간한테 모든 온전함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이 거울이에요. 네. 근데 거울이 깨끗하고 흠점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 앞에 지금 청소를 해야 돼. 네. 그 청소하는 것이 만약 50이라고 하는 퍼센트라면은 네. 그 50에 대한 것이 내 거울에 5잖아요. 그러면 그 거울이 깨끗하면 그대로 반세에서 50만 나가겠죠. 네네. 그 상태가 되는 게 온전한 공이에요. 좀 어렵긴 한데요. 어렵죠. 어렵긴 한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피조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하는 자체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완전하다고 하는 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가능한데 지금 근데 문제는 기독교도 네. 창조의 때는 하나님이 영이 나한테 있었어요. 네네. 그때는 진짜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됐죠, 하나님과. 근데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네네. 그죠? 그때 완전 타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관계도 어그러지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죠.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하게 발현됐을 때는 네. 그 순간은 온전할 수 있다. 온전했다. 저는 교수님 봐요.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내 생각이죠. 교수님 생각이신 거죠? 왜냐하면 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지만은 네. 우리의 그 영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과거에 타락한 것의 습성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그게 학문인 거예요. 어쨌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친구와 교제할 때 믿었지 않았는지, 내가 정말 이 친구를 정말 내가 믿었느냐, 정말 나도 믿음을 가지고 했는지.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그러니까 붕우유신, 그죠? 붕우유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온전히 믿고 이 친구랑 우리가 사느냐. 근데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했느냐. 우리나라 아니 현실에서 이런 친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내가 사실 되어주지 않으면 이런 친구가 나도 못 되네. 진짜 없지 솔직해서. 아니 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되기를 바라는 것조차 웃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먼저 대접해라 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수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친구를 믿어줬느냐? 그 다음 이야기는 그 친구 몫인 거고 너는 했느냐에 대한 내 자기 반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공자에 보면은 인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인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러거든. 내 안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믿음으로 했느냐. 이제 거기에 중요한 것처럼 맞아요. 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받을 거를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나를 믿어줄 거를 예상하고 기대하고 내가 믿어준다는 것은 거래잖아요. 거기는 벌써 사의가 들어간 거야. 사사로움이 벌써. 사사로움이. 네, 벌써. 그때는 벌써 인이 아니라 불이냐, 불이. 인이 아니에요. 그 순간. 완전 군자야. 완전 진짜 그게 뭐냐면 김이라는 거, 김이. 네. 내 마음이 발동할 때 그 순간. 네. 거기서 갈라진다고. 선악이. 그러니까 내가 무엇가 기대하고 하는 것은 악이다 이거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 맹자 때 얘기했지만 우물가에 빠진 애를 봤을 때 우린 달려가잖아요. 네네. 근데 달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네. 내가 요걸 해서 뭐 치민상을 받을 건가? 이런 것이 쏙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벌어진다고. 내가 달려가는데 누가 나한테 칭찬을 안 해주면 저거 구해줬는데 또 다쳤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막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순간 이게 이제 어짐이 아닌 어질지 않은 거로 갈라. 대가를 기대하는 순간 사이가 들어가는 거야. 그 순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내 친구를 그냥 온전하게 내가 믿어줬는가? 세상에 기대하기 적어도 우리가 지금 강남에서 녹음하고 있지만 이 강남 땅에서 기대하기 힘든 이야기네요. 그렇죠. 뭐 강남이고 뭐 등간에 세상이다. 믿음이 없죠. 네, 전불수포라. 내가 전수받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걸 이해하고 연습했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습이니까 복습이니까 네, 계속 그때 독수리가 날개 타는 것처럼 그래서 기쁨이 오잖아요. 그런 거죠. 연습했느냐? 우리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우리가 메모를 안 하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전달해주면 지금 이해하잖아요. 지금 이해하는데 안 해. 이걸 안 하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고 지나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중 보면 잊어먹지. 교수님 저한테 저번에 우리 녹음한 거에 대해서 가끔씩 물어보잖아요. 뭐 깜짝깜짝 놀래요. 나 하나도 모르는데. 와. 다 까먹었거든요. 교수님이야 맨날 보는 게 이건데. 저도 몰라요. 나는 모르잖아요. 제가 이걸 좀 공부해야지. 너는 내가 좀 공부해야지. 교수님도 만나는데 또 좀 보고 가야지. 이게 잘 안 돼요. 게을러서 그런 거. 다 그래요. 다. 게을러서 그런 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야 너희들의 이런 모습들이 있느냐라고 자꾸 물어줘야 되는 거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언가를 딱 규정 지어주는 것보다는 질문을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너는 과연 이거 하고 있니? 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 질문과 생각을 하게 하는 학문 같아요. 글쎄 얼마 전에 다움인가요? 네. 거기 보니까 100만 원 받는 월급 받는 친구들을 위한 인문학이라는 것도 쭉 있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니면 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한테 필요한 인문학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의 맞는 것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인문학. 그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요, 사실은 천주교에서 했던가요? 제가 성공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빈자들의 인문학이라고 노숙인들에게 책을 읽게 글쓰기하고 그분이 인터뷰가 있는데 자기가 책을 읽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책 한 권을 몇 개월에 걸쳐서 읽었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생활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들에게 맞는 인문학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아주 작은 거 하나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고 거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거. 이게 전부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말을 막 유창하게 지금 알아보지도 5일 삼성 오신 이렇게 위인 이렇게 나가고 얘기하지만 아주 쉽잖아요. 야, 너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믿음과 춤이 들어간 것뿐이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요새도 저거 있잖아요. 그 노숙자를 위한 월드컵 대회 알아요? 아니요, 있어요. 얘기예요. 노숙자를 위한 월드컵 대회. 은하도 작년에 올해도 이제 참가할 것 같아요. 그래요? 쳐보세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노숙자들, 그러니까 거기는 남녀 구별이 없어. 여자도 남녀 혼성해서 팀도 하고 그러는데, 네네. 그래서 거기를 참여한 사람들이 재활해갖고. 그러니까 자활에 대한 자활 프로그램으로서 노숙자를 위한 월드컵도 있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 우리가 하루 일을 돌아보는 우리들에게 어떤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이 친구와 관계 속에서 네가 정말 그 친구를 믿었느냐, 아니면 한 일을 함에 있어서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 충실했느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그때 당시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지만 스승한테 전달받은 전수받은 것들을 네가 연습을 열심히 해서 네가 몸으로 익혔느냐, 아니 몸으로 지금 실행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정말 오늘 친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했을 때 그때 오는 뭔가 있을 거예요, 마음에. 그걸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 기쁨. 그런 거예요. 그걸 확충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방금 요 생각도 잠깐 지금 드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다 보면 내가 군자가 되지 않겠느냐, 성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이라면 그건 군자의 모습이 아니다. 사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다 보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아무런 것 없이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를 생각하고 내가 한다면 거기 이제 사심이 들어. 사심이 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도 흑백론이죠, 사실은요. 네네.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천리, 인욕 두 가지예요. 천리냐 인욕이냐. 그거 두 가지예요. 하늘의 뜻을 가지고 내가 되어지는 거냐, 아니면 바로 인욕이 되는 거고. 사람의 욕심. 네. 그러니까 A 아니면 B네. 그러니까 똑같아, 기독교랑. A 다시가 없고 A 다시 없어요. 없고 A. 그러니까 이런 거지. 밤과 낮의 기운이 같이 있잖아요. 예. 밤의 기운이 늘어나면 낮의 기운이 줄어드는 거. 시소게임처럼. 예. 마찬가지. 인욕이 줄어들면 천리라고 하는 것이 늘어나는 거. 아니 그래도 밤과 낮은요 분명히 저녁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새벽이라는 공간이 분명히 있어요. 예. 겹치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겹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왜냐면요. 네. 내가 논문 쓰면서 읽은 건데 네. 우리들의 마음은 아주 청명해요. 우리들의 마음 깨끗하다. 본래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온전한 거죠. 근데 온전하다.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 자갈과 모래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모래와 자갈을 싹 가라앉으면 마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밤의 기운에 낮 기운이 있는 것처럼 천리인욕이 엉켜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좋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잠깐 했어요. 목사니까. 응? 목사니까. 목사니까.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주 쉽게 이 생각을 한번 해봤네요. 내 관계 속에서 내가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내 자신에게 또 내가 했는가? 내 자신이 한 일은 나만 알잖아요. 다른 사람을 다 속일 수 있어도 나는 알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과연 거짓하지 않고 내가 잘 보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요 이야기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적용해 보신 생각이 드네요. 저는 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지만 또 집에 가면 아빠죠. 아빠고 또 남편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저도 남편으로서 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네. 남편으로 정말 잘했는지, 충실했는지, 네. 아빠로서의 역할, 네. 또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 뭐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해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매번 자기 자신한테 욕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인정하는 또 때가 되겠죠. 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청년들아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나와서는 윗사람을 섬겨라. 그리고 모든 일을 꼼꼼하게 할지라도 성실하며 두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진 사람을 가까이 해라. 이렇게 실천하고 여력이 있으면 글을 배워라. 글을 배울 수가 없겠네요. 맞아. 글을 배울 수가 없어.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덕행을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네. 학문하기 전에. 교수님이 한자로 한번 읽어주시죠. 그럴까요? 자활. 자활, 제자 입즉 효하고 출즉 제하라. 근이신하고 범애중이 천인. 행유여력이면 이 학문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한자에 이 추임새를 못 넣겠어. 하고 저도 뭐 면 대강한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읽을 것 같아서 교수님한테 읽어달라 그런 네, 거예요. 네. 느낌이 다르잖아. 그래요. 네. 뭐 어쨌든. 네.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나와서는 윗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일을 꼼꼼히 할지라도 성실하며 두루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라. 어진 사람이 옆에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어진 사람 옆에 없어. 맨날 나를 갈구는 사람만 있어. 그래요. 저는 이 초점이 사실은 50대 이후는 이제 어른들이니까 저는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청년이라고 일컬어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20대, 30대, 40대 초반. 저 또한 40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걸 적용해 보고 싶어요. 50대는 물론 더 잘하셔야 되겠지만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효를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 꼭 부모님이 아닐지라도 우리 집에 계신 어른들에게 효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꼼꼼히 하고 그게 또 최선을 다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부에 적혀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르바이트를 최선을 다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이 정도 20대나 이 정도 30대면 거기에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직장도 좀 괜찮기만 하면 1등 신랑 가면 돼요. 요즘 결혼하기 힘든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우리가 아직 다음 거랑 이제 지금 거랑 똑같은데 네. 그렇게 한 사람은 네. 공부를 안 해도 네. 나는 그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 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공부한 사람을 얘기하겠다. 자아라는 제가. 너 그 정도 생활을 하고 그 정도 삶을 살면 야 너는 진짜 대학을 나오는 놈보다 네가 낫다. 그런 식이에요. 이런 거죠. 네. 그 밑에가 그게 밑에가 자하와 그게.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다 군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길들이라거나 그렇죠. 방법들 아닙니까? 유교하는 사람의 삶이 유교하는 사람들의 삶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사실은 이 논어라고 하는 것이 실천 위주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쵸. 실천이 이렇게 덕행시청이 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네가 군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네가 그 어진 사람이 될 거다. 인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거다. 예를 아는 사람이 될 거다. 요 이야기잖아요. 예. 안 돼. 없어. 이런 사람 못 돼요. 힘들죠.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늘 따른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늘 하지만 주일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매일 기도. 매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 다음 주에 대표 기도하는데 큰일 났는데 뭘 해야 할까? 다음 주 대표 기도요?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뭐.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또 용서해 주시고 해야죠. 그러니까 효가 최고예요. 효를 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사람을 잘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십계명이 있잖아요. 네네. 그죠? 맞아요. 그 부모를 공경할 때 진짜 하나님이 마지막 최고의 계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거의 실천은 시발점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유교도 마찬가지로 효가 인을 실천하는 시발점인 것처럼. 두 번째 보니까 모든 일에 꼼꼼하게 할지라도 성실하고 두루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라라고 하는 요 문장을 보면서 정말 어진 사람이 요즘에 찾기도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그 천리와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역이 가득 찬 세상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역을 조금 줄인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어진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내가 되기도 힘든데 그렇죠. 사실 내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하거든요. 어진 사람을 찾는다. 아니 더 쉽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든 세상인데 글쎄 만나는 것 사람을 못 만나지 사실. 좋은 사람이라고 갔는데 사기꾼이야.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는 하죠. 좋은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기꾼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그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내가 좋은 것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석처럼 끌리는 게 있을 예, 거예요. 근데 나는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만 찾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쁜 놈이죠, 그거. 예. 찾아지지도 않아요. 그럼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금묵지 흙이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옆에 내가 아무리 착해도 지저분한 거 옆에 가면 지저분해지는 거고요. 내가 좀 지저분하더라도 좋은 사람 옆에 가면 좋은 사람이 되는데 이게 유유상종이 우선이라 내가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게 붙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하면서 보다 보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하고 더 어울리도록 노력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현재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고도 힘이 남으면 이제 공부하라. 그때 그러고 가서. 나오면 이제 공부해라. 그러니까 공부가 우선이 아니다. 그렇지 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야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너희들의 지적 능력이 우선이 아니야. 인성이 우선이야. 맞아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지적 능력을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그 아주 대명사가 서울대잖아요. 서울대 나오면 뭐하냐? 그럼 나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형 사건 다 그 동네 출신들이 스카이 출신들인데. 사실 그래서 욕을 차라리 덜 먹는 학교가 연세대 고려대예요. 서울대가 대신 다 먹어주고 있거든. 야 서울대 나오면 뭐하냐? 연세대 사실 또 나오면 뭐하냐 이렇긴 한데 그 위에 서울대가 있으니까
최고 학문이 최고 학벌이 있으니까 그 최고 학벌이 욕을 대신 다 먹어주는 거죠. 그런데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면 뭐 하냐고요. 그렇죠. 인성이 안 되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어제 제가 제 아내랑 요즘에 뜬다고 하는 영화 중에 베테랑이라고 있습니다. 아, 어젯밤에 아내와 둘이서 뭐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싸우고 그러는 거죠. 예. 한번 보십시오. 재밌어요. 800만 뭐 요새 막 그러던데 1000만 간다고 그 그러거든요. 1000만 넘을 것 같은데. 암살하고 같이 뭐 어떻게. 네네. 교회 예배 끝나고 집에 내려가서 이제 아내랑 있다가 아이들 야 니네끼리 밥 맛있게 먹어. 그리고 전 제껴놓고 저랑 아내랑 둘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가서 저녁 8시 프로그램이었는데 가서 그걸 보고 오면서 돈이 많으면 뭐하냐. 그 정도 되는 그 재벌가의 아들이면 이미 공부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하냐. 그따위로 사는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재벌가의 아들들이 뭐 보통 공부를 했겠습니까? 다 유학을 다녀오고 뭐 한다 하는 거 다 공부했을 거 지금 아닙니까? 롯데그룹 뭐 삼성 뭐 아니 그러면 뭐해요? 그따위로 사는데. 글쎄 말이야. 그리고 대림 사업에 그 사람이 1000억을 기부했나? 대림 사업에 그래요? 예. 1000억을 개인 기부했잖아요. 그 통일 거기 쪽에다가. 통일교? 통일을 위하면서 기부한 조선인 그래요? 거기다. 예. 1000억인가 2000억인가. 대림 그거 잘했네요. 예, 대림 사업에. 네. 더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1000억이 뭔 생각해보세요. 700조를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든 간에 대단한 사람이 대림 사업 그 정도는. 대단한 거죠. 다른 사람들 좀 해야 되는데. 재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데 그 재벌이라고 되는 사람들 재계 순위 100위권 이 사람들이 1000억씩만 매년 기부해도 돼요. 아, 그럼. 아니 삼성은 수십조씩 벌잖아요. 10분의 1씩은 해야지. 그렇지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 다 벌게 해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5%가 95%의 돈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저는요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싸가지가 아주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싸가지가 있어야 아지는 새끼를 얘기하잖아요. 싹싹 이 싹이 딱 나와야 될송 부는 것도 알고 이 떡잎이 누르르하게 썩어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탁 파랗게 탁 펴야지 되는 거지. 이 싸가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는 거거든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사람들이 이거 들으려나 모르겠네요. 우리 방송 많이 안 들으니까 삼성은 제가 10년 안에 망할 거다. 그따위로 살면 10년 안에 망할 거다. 삼성뿐이겠습니까? 이번에 성경책 들고 나왔다는 그 최태원인가? 그 SK. 그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또 성경책 갖고 갔어? 원래 불교 신자. 아니 그 전부터 뭐 교회 다녔대요. 아 그래요? 교회 다녔고 뭐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다고 뭐 그러는데 아니 뭐. 생각을 해보세요.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저는 뭐 11조를 꼭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전통적인 교회를 다닐 거고 우리 뭐 더체프 커뮤니티의 사람은 아닐 거니까 그러면 자기가 다니면서 그 개척교회 매달 11조씩만 해봐봐. 우와 그 교회 그 교회가 무슨 개척교회가 되겠어요? 대형교회가 벌써 됐지? 실제 안 했나 보다 거기는. 11조를 안 한 거지. 헌금도 맨날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성경책은 아주. 아니 요새 한명수 씨도 성경책 그 뭐. 아 거기는 이제 또 다른 교회예요. 그분은 진짜 어떻게 된 겁니까 한명수 씨는? 제가 기사 읽기로는요. 진짜 9억인가 뭐 매달 받은 거예요 뭘? 아 제가 어떻게 알고 자기만 알지요. 그러니까. 근데 뭐 성경책을 들어 노무현한테 그거 찾아가 또 뭐 남편이 남편이 그 신학을 했잖아요. 그 교회를 세웠잖아요. 한백교회라고 하는 교회라는데 내가 오늘 기사를 읽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물론 그 교회가 우리 이제 들꽃 향림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천적인 교회거든요. 개인 구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회개혁이나 사회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중에 그렇게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고 또 그런 게 또 모이게 되잖아요. 옛날에 영락교회가 서북청년단이 다 모였던 교회가 영락교회 아닙니까? 서북청년단은 잘 아시죠? 완전 우리나라에 정말 없어져야 될 서북청년단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영락교회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영락교회에서 또 그 후원을 했고 거기는 되고 그 간첩들이 모여 있었고 또 모였다기보다는 왔었고 뭐 이런 또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그런 교회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민주주의가 조금은 포용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사회주의를 인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 북한을 인정하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 나 종북이라는 얘기 듣겠다 이제. 뭐 그래도 좋아. 이미 다 나를 뭐 누가 그러더만 좌빨이라고 종북 좌빨이라고 종북 좌빨 목사라고. 아 그래요? 네.
누가 그랬어요, 저한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조차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 아, 그게 아니라 네. 그 한명수 씨가 진짜 제가 만약에 뭐 돈을 받았는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 뭐 성경책에 대해서 내고 또 뭐 노무현 씨 거기에 생전에 뭐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할 일이 있나? 아니 받았으니까 법에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받았으면 그렇게 네, 했는데 받았으니까 그걸 또 그렇게-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네. 성경책을 뭐 하고 뭐 또 찾아가 안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지만. 그럴 필요가 있어. 아니 받았으면 그러니까 받고 받았다. 안 받고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럼 잘하겠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근데 거지. 뭐 1억 수표가 자기 동생한테 갔는데 뭐 씨.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이야기지. 뭐 딴 얘기 합시다. 아이고. 우리가 그리고 법에서 아니 받았고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실형이 나왔다며요. 그러니까 1심에서 실형이 나왔겠지. 무죄했던 사람들을 마지막 대법에서 유죄를 했으니까 세 명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 증거가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그걸 뭐 굳이 이제 정치적 역학관계로 따지자면 뭐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에서 약간 1%가 치우쳤다고 해서 100%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51.6%가 100%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도 아마 그런 역학적인 정치적 관계가 있었겠죠. 그러나 아니뜻 군뚝에 연기 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물론 뭐 또 한명숙을 지지하고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 받았으면 받았다고 들어가면 되지. 네. 뭐 거기다 뭐 성경책을 들고 무슨 뭐 백각고를 들고 다니고 뭐. 그래서 그것이 굳이 저는 종교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을 그렇지 거다. 없을 거. 그 왜 근데 자꾸 그 한백교회니 뭐 교회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 우스운 이야기인 거죠. 아니 그러면 불교를 다니는 불교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불교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 그게 얘기 아니라 왜 종교를 빗대서 자기 네. 결백성을 얘기하려고 상징적으로 행동을 하냐 얘기지. 그러니까 종교가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뭐 나는 성경에 손을 얹고 나는 네. 결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걸 왜 하냐 얘기죠. 그냥 죄가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지. 어쨌든 무리수를 많이 두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사실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벌써 수년 전 2년 전 거 지금 네, 와서 수년 전 이야기가 지금 나와서 이제 결판이 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가 좀 깨끗해졌으면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도 좀 부족한 판에 거기까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제가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할까요? 이제 세 번째 얘기도 지금 네. 얘기랑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하가 말하기를 어진 사람을 어진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것을 여색을 좋아하는 것을 대신함은 선을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것이고 부모를 섬길 때 모든 힘을 다할 수 있고 임금을 모실 때 몸을 다 바칠 수 있고 친구와 사귈 때 말에 믿음이 있다면 사람이 아직 배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를 반드시 학문을 한 사람이라고 부를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잘 살면 정말로 네가 제대로 살면 야 서울대 박사보다 네가 더 낫다. 그렇지 맞아요. 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좀 쉽게 가시죠. 아니 말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고 나서 쉽게 풀었으면 되는 거지 네, 뭐. 저는 또 쉽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신 인성의 문제. 인성이 참- 바르면 인성이 바르면 그러니까 여기서 학문하는 것보다도 덕행을 쌓는 것이 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네, 그 얘기죠. 사람이 쓰러졌을 때 야 네가 잘못해서 쓰러진 거 아니냐라고 하기보다 쓰러진 사람 손 잡아주고 그렇지. 아픈 사람 보듬어주고 이것이 우선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 비판하고 비난하고 네. 뭐 이런 상업. 이것이 어진 사람인 거죠. 이 어진 사람이 많은 사회. 저는 이 어진 사람 사실 이제 저는 공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자가 말하는 어렴풋한 어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많아진다면 이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것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세상은 밝아질 거다. 아 그럼요. 여기 그 사람이 서울대 박사 수만 명 있는 것보다 하버드 박사면 뭐합니까? 하버드에 나와가지고 변호사면 뭐합니까? 강용석? 누군지 알겠다고 뭐 텔레비에서 뜨던 사람인가 네? 예. 설전내하고 막 네. 이런 하체 때문에 다. 왜 하체한 거야? 그러면 뭐하냐고요? 바람 펴가지고 아 그래요? 하체한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기사 3개만 더 보세요. 아이고 뭐 텔레비에 애들 데리고 나와서 막 하더니 그 애들한테 애들이 불쌍한 거죠. 그게 말이야. 애들 얼굴을 내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었었잖아요. 네. 국회의원 했다가 그 말 잘못해가지고
하버드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제주도에 그 지검장인가? 예, 그 사람도 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까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진 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여색을 좋아하는 것을 대신함은 나오네. 그럼. 여색을 좋아하는 것을 대신함은 선한 마음, 선을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것이고, 부모를 섬길 때 모든 힘을 다할 수 있고, 임금을 모실 때, 물론 이 임금을 모신다라는 것이 옛날에 이제 군주제였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윗사람을 모시는 지금은 건. 사실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니까 민주 아닙니까? 우리 백성을 모시는 거, 우리 민중을 또 아니면 임금으로 모셔야 되는 거라면 나의 예. 연장대자를 또 다 잘 섬기는 또 거. 모시면 또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때 아까 얘기가 안에 똑같이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죠. 믿는 거. 예. 그게 사실 힘든 거거든요. 제가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뭘 하려고 이렇게 친절하지? 막 그지 아, 톡박 굴리는 사람들. 제- 너무 잘해줘도 의심하고. 왜 나한테 저걸 주지? 뭐가 흑심 있나? 그러지 않고 주는 걸 잘 받을 수 있고, 받는 걸 또 내가 또 사시없이 줄 수 있고. 아니 그렇게 사시없이 먹었다고 얼마 전에 할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뭐 그 농약 농약은, 음료수. 그러면 진짜 유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뭐 기소를 했다고 하는 거 네. 보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렇다는 것 같은데 싸우다가. 그러니까 불신의 시대예요. 이 시대가 맞아요. 불신의 시대인데, 대통령이 한 말을 아무도 안 믿어요. 글쎄 말입니다. 친구와 사귈 때 말에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껏 이렇게 잘했다면, 여색을 좋아하는 것보다 어진 사람을 어진 사람으로 존경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내가 서울대 박사보다 네가 낫다, 하버드 박사보다 네가 낫다라고 공자는 이야기할 수 있을 자아가 것이다. 말하겠다. 자아에게 자아가. 말. 자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아가 말하나 공자가 말하나. 맞는 말이죠. 네. 그 밑에서 배웠으니까. 네. 아까 거는 공자가 하신 말씀이시고 네. 이제 자아가 네.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자나 자활이나 뭐 자하나 공자나 다 어차피 그 통속 아니면 칸통속. 그렇지 같은 이제 네. 계열이니까 칸통속이고 같은 같은 제자니까.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인성이다. 인성. 있어요. 어진 마음. 진짜 우리나라의 교육이 문제예요. 진짜. 자꾸 이렇게 경쟁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피폐해져 가는 거지, 애들부터. 요새 뭐야 자유학기제? 학기제라는 게 생겨요 이제. 네, 그렇다네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덴마크인가 네. 어디 북유럽 어느 네. 나라가 예. 고3과 중3을 마치면 1년을 학교를 안 보낸대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고3의 경우는 고3을 마치면서 1년 동안 자기가 무슨 과를 갈까, 대학을 가야지 취업을 한 거 1년 동안 돌아다니는 거야. 여행도 가고 그리고 현장 이제 학습을 하는 거네. 네, 마음대로 중3 때 그렇고. 네네. 그걸 오래 하려고 했었대요, 사실은. 네네. 근데 강남에 있는 엄마들이 반대한 거야. 왜냐면 걔네들 지금 무슨 뭐 특목 가야 되잖아. 네, 그러면 네. 내신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네. 반대하고 그게 영유가 됐대. 아이고. 하여튼 지랄들을 하세요. 진짜. 근데 그거 자유학제 좋을 것 같아, 느낌이. 그 지금 아니, 중학교 1학년 애들 이제 내년부터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다 좋은 건 없습니다. 없죠. 다 장단이 다 있는 건데 음. 거기서 우리가 얼마큼 이 장을 취할 것인가. 그렇죠. 그 부분이, 아니 근데 사실 뭐 공부한다고 해서 다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장을 취하면 좋은 거지만 단이 크니까. 그렇지. 단이 크니까 우리가 장 쪽에 조금 힘을 실어 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장이 큰 것이 우리가 또 이제 도장을 찍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굳이,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오늘 많이 했네요. 뭐 현실이 근데 어떻게? 속상해서 그랬어. 속상해서 우리- 그렇고. 저는 저번에도 교수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제 아이를 중학교를 이제 안 보내. 뭐 대안학교? 대안 앞에 집에서 하는 거? 나랑 놀자. 아. 아빠랑 놀자. 근데 중학교 가봐야 선생님들 너 수학도 못하는데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 너 힘든데 너 내일 모레 졸업하는데 이제 중학교 가면 선생님도 얼마나 갈구겠냐. 아빠랑 놀자. 자기도 좋다고. 그럼 어떻게 뭔가 이제 가르치는 거는? 아니 뭐 집에서 하는 거 뭐라 그러죠? 홈스쿨링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빠랑 그냥 놀자. 아빠랑 그 팟캐스트 녹음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 아내 되시면 사모님은 뭐라 그래요? 제가 이미 다 설득을 했죠. 다 설득을 했고 아빠랑 놀자. 그리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도 가고. 아 좋네. 물론 네가 돈 벌어서 가고. 그리고 학교는 어차피 졸업장은 필요하니까 검정고시 공부를 하자. 검정고시 공부하면서 하고, 친구? 야,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지금 중학교 친구들 만나는 친구들이 없다. 초등학교 친구랑 몇 명 만나고 고등학교 대학 친구 몇 명 만나는 거지. 사회성은 꼭 학교에서만 길러지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몸 약해가지고
가서 뒤지게 맞으면 또 어떡할 거냐. 요새 뭐 중학생도 이거 피고 다 안 되면서 담배? 화장하고 나는 와. 어쨌든 그래서 너한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는 졸업했으니까 학교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재밌었냐. 근데 중학교 네 언니들 다니는 거 보니까 딸이거든요. 아빠랑 놀면서 세상 공부도 좀 하고 차라리 신문을 매일 보는 게 더 낫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놀고 다른 뭐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살자. 여행도 하면서. 본인이 뭐래? 좋대? 아이 좋다죠. 그렇죠. 공부 안 하고 좋지. 공부 안 하니까. 그래서 인성 위주로 한번 애들 이야기해보고 싶다. 너는 아빠랑 이야기하면서 인성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신앙으로 좀 잘 자랐으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잘 놀아보자. 한번. 책을 많이 읽으면 좋지. 뭐 네네. 책만 읽어도 그래서 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여행도 듣고 그러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공부, 수학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으로 아이들을 등수를 매기고 서열을 지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어떤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네가 그 사람을 배려하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네가 얼마큼 세상 속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우리의 방점이 찍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이 가지는 인재상, 제가 보는 인재상은 그래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에 우리의 인재상이 도장을 찍혀져 있다면 그건 완전 세상을 피폐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요새 무슨 뭐 노래 부르는 거 뭐지? 슈퍼스타 K 뭐 이런 네, 거. 슈퍼스타. 그런 거는 저 자주 봐요. 아, 그래요? 예, 보면서 재밌죠. 그 애들이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네. 하려고 하는데 그거 참 기특하더라고요. 네네. 정말 집이 망해갖고 어려운데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노래 때문에 오는 애들.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걔네들이 더 멋있는 것 같아. 최선을 다하잖아요. 자기가 네, 하고 싶은 거 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거의 만족 느끼고 그 집이 어려운 것도 다 받아들이고 아빠가 전화해서 미안하다는 거 왜 미안하다고 하느냐 난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는 그런 말들 멋있어요. 그러고선 어른들보다 나은 아이들이 많아. 그리고 정말 많아요. 하나에 그 집중해서 네. 오로지 그 올인하는 애들. 교수님은 아이들이 다 컸죠? 아유, 난 늦장 가갖고 애들 중3, 중2예요. 그래요. 중3. 우리도 공부 굉장히 못해. 아빠가 박사인데 공부를 못하면 우리도 공부 안 시켜. 워낙 뭐 가해 같은 거 안 해. 네. 우리 동네는 학원이 없어서 학원을 못 보내요. 우리 애들은 뭐 학원 간 적이 없어.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강남 분들도 계세요. 서초 뭐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강남 되게 많은데 제가 아까 그렇게 말한 강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상처받았다면 상처를 더 받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 타다가 네. 어느 여자분의 발을 지하철이 복잡하고 이제 움직여서 발을 밟았어. 네네. 와 죄송합니다 해도 막 화를 내는데 아 그래요? 와 세상이 각박한 건가. 많이 아팠나 보죠. 교수님 세게 밟았나 아유 보네. 몰라 그랬는지 뭐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도 그러지 같이 무기하시고 뭐. 야 이거 무섭더라고.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바쁘고 급하고 짜증스러운 것 같아. 사람이 좁게 보잖아요. 세상을 좁게 보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운동화 신고 밟았는데 그렇게 너 몸도 이렇게 그 사람 발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렇나. 발에. 그래서 뭐 사과를 안 받아. 사과를 안 받아. 안 받아. 저번에 어떤 사람이 그 힐로 나의 발을 밟았는데 미안하지도 않고 가더니 때려봤는데도 그냥 가더만. 그래. 버스에서 내리다가 힐로 확 밟더라고요 내 발을. 또 하나 얘기하면 옛날에는 지가 광역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 대학 앞에서 젊은 놈이 타는데 네. 다리를 기비스비하게 쩔뚝거려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양보해줬어. 네. 근데 고맙단 말을 안 하고 당연히 앉더라고.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이네. 뭐. 나쁜 놈이네. 경기대. 자. 그리고 옛날에 또 어떤 고등학생애가 이제 버스 타면서 카드를 찍었는데 네. 돈이 부족해. 네네. 그러니까 얘가 내리려는데 할머니가 네. 대신 찍어줬어. 어. 근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해, 이놈? 이게 돈을 줬는데도. 대신 찍어줬지, 할머니. 왜 그 할머니 입장에서 자기 손자 비슷한. 그렇지. 이놈이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한 건지. 아. 나 그것도 괘씸하더만. 사실은요, 그걸 못 배워서 그래요. 아니, 자기 대신 찍어줬는데 할머니는 아니고, 할머니는 자기 손자 같았으니까는 대신 찍어줬잖아. 고맙다는 말을 못 하거나 그런 게 이건 뭐냐면, 한 번도 고맙다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색한가? 생각해보세요. 왼손으로 밥 드시라면 편하게 드시겠어요?
그 왜 안 되냐면 왼손으로 밥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하여튼 잘하지 못하는 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하지 못한 겁니다. 난 그 두 사건을 보고 나서 야 이게 뭔가 하더라고. 이게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이에요. 진짜 그런가 봐. 누가 만들어놨냐면 우리의 교육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아유. 만들었어요. 옛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 어릴 때 그냥 20,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냐고요. 그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 일본에 10년 있다가 와갖고 지하철에서 가방 받아주려다가 네. 내가 하고 깜짝 놀랐다고. 그때 내 10년 동안 없었던 문화 충격 받았다니까. 이게 지금 불신을 조장하는 부모들의 교육이 있어요. 맞아요. 불신을 조장하는 맞아요. 부모들의 교육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와이프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엄마가 딸이 2살짜리 딸이 집에 오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너 어린이집 와서 맞지 않았냐? 그게 첫 질문이래 애한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모님의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맞아요.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엄마의 피해의식인 거지 사실은. 아니 애한테 오자마자 너 어린이집에서 맞지 않았냐고 그게 첫 질문이래야 되는데. 그거 잘 끝났으니까 다행이고. 어쨌든 간에 뭐. 오늘 교수님 우리 많은 이야기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인성. 여기 쭉 나오는 얘기가 보니까 인성이네 인성. 공부하지 마라. 먼저 인성을. 네가 정말 잘 살면 네가 서울대 박사, 하버드 박사보다 네가 낫다. 잘 산다는 게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네가 인간으로서의 인간을 존중하며 살면 인간답게 살면 그 부모에게든 친구에게든 뭐 다른 옆에 모든 사람 뭐 친구라고 표현하는 게 모든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네 현장의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너 하버드 박사보다 네가 더 나아. 그렇지. 오늘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답게 사는 게 인문학이니까. 예스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